좋은 이상호 기자는 해고됐고 어떻게 해서 이상호 기자를 불러낼까? 미인계? 이상호 기자님한테는 안 먹히더라고요. 우리가 이상호 네. 기자랑 각현아 배우랑 서혜성이랑 같이 다시 뉴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많은 분들이 힘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오빠! 뉴스 나오세요! 가장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자님이니까 제가 얘기한 거. 삶 자체가 정치예요. 국민들에게 유토피아가 있다는 것을 줘야 됩니다. 유머가 사라진 언어는 반드시 권위주의로 쓴다 그랬어요. 제가 웃긴가? 이거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Am I so fun? 이대공 씨 좀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졌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졌냐. 어느 한 선생님도 제가 만나 뵀더니 이제 우리 사회 지도자죠. 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너무 속상해서 3일 동안 식음을 접하고 누워 있었다. 그리고 한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그분 입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론이 국민은 승리했다. 정확하게 1400, 692만 632분. 명 그러면 안 됩니다. 2분. 정봉주 전 의원, 예. 그러니까 봉도사는 이제 전 의원이라고 그 불러.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국민 대표이기 때문에 네네. 국민 정봉주 이렇게 불러주세요. 국민 정봉주. 네. 모든 용어의 유행을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 국민 좋습니다. 정봉. 다른 데서 그렇게 소개해요. 정봉주 국민은 안 되고 국민 국민 정봉주. 그렇죠. 예, 예. 네, 우리 국민 정봉주 선생님께서는 이대공 씨 좀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전 후보 의원의 역할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향후 안철수 신당설도 있고 너무 이제 정치 네. 현안으로 들어가고 저쪽 집게로 하나만 좀 찍어주시죠. 저를 이제 이 진흙탕에 자꾸만 누려고 하는 닦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 정도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돌을 좀 닦았습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이제는 사랑을 되돌려줘야 될 단계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문재인 후보의 역할이 있다. 네. 예. 여하튼 그 정도 선에서 네. 충분히 좀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도 아마 지금 나온 진단 중에서는 아마 최고봉일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국민 정봉주 선생을 처음 보기 때문에 선생님 필요 없어. 국민 정봉주 그러면 됩니다. 그냥 예, 국민 너무 내가 정봉주. 맘먹는 거 같아요. 맘먹는 거 괜찮아요. 형님들. 전 국민과 맘먹으니까요. 그래요? 우리 국민 정봉주가 좀 이상한데. 좋아요. 제일 좋아요. 국민 정봉주. 국민 정봉주 님이 예. 여하튼 간에 옛날에 비해서 독설이 사라지고 지금 재미가 없어졌다. 진지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독설이라고 하는 것은 네. 레토릭이고 그 정치에 대한 예리한 평가였었죠. 그렇죠. 예, 예리한 평가고, 쪽집게. 예, 평가였고 잘못하는 상대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었죠. 그게 이제 독설로 들렸던 걸 거고. 그런 걸 또 독설이라고 부르죠. 통상적으로. 그러죠. 나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막말이 나쁜 거지. 막말 나쁜 거? 그럼요. 예. 독설은 좋습니다. 예. 막말은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네. 가끔 가다가 욕은 하는데 딱 한 번 했어요. 조선일보 기자에게. 네. 그거를 막말이라고 안 하고 그냥 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상한 언어를 잘 쓰네. 깔때기가 사라진 정봉준 재미없다 막 이런 비판들도 올라오는데 절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컨텐츠 좋은 컨텐츠 쭉 하다가 지칠 때쯤 되면 팍팍 날리는 거예요. 위대한 정치는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향후 5년 10년 대한민국의 모든 담론은 진화에다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대한민국 진화론. 우리가 화합하는 무대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그 담론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커다란 성찰과 사유의 한 축으로서 등장할 때다. 그 대한민국 진화론을 던진 겁니다. 근데 슬금슬금 비웃는 표정. 그게 아니라 진화라고 하는 표현의 유행이 한 20년 갈 거예요. 그래요? 20년. 예. 대한민국 진화론. 대한민국 진화론. 이게 이번에 이제 출간되는 책의 제목이기도 아, 그래요? 해요. 예. 나 진화론 던졌고 내가 이러한 진화의 담론을 던졌으니 이 진화 아이디어를 본받아서 보수 니네 이 아이디어 갖고 대한민국 진화시켜라. 네. 그럼 진화할 거 아니에요, 보수가. 그러면 그걸 이제 보고 없어지잖아. 아니죠. 이걸 보고 더 진화하는 거죠. 국민 정봉주는. 국민 정봉주는. 그럴 때는 이제 더 진보할 때는 국민과 정봉주 사이 국민 대표 정봉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야말로 언어의 폭포수입니다. 폭포수. 그냥 제가 무척 적지하고 얘기해요. 순도 높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 모든 사회 담론은 진화에 꽂혀야 되는 그 거예요. 책이 언제 나와요? 20일쯤 나옵니다. 20일 날? 예. 12월 30날 시작해서 1월 20날 책이 나온다는 것은 전 세계 출판사의 초유의 기록이에요. 이번에는 지승호 작가고 대담식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빨리 썼냐 하면 이번에는 폭풍 지필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지필. 아인슈타인 지필. 이게 뭔데요? 광속, 빛의 속도로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필은 아인슈타인 지필. 빛의 속도로 썼어. 며칠 3일. 만에? 예? 3일. 정확하게는 이틀. 어느 정도냐면 듣는 지승호가 지쳐요. 얘기하는 저는 멀쩡한데 네. 듣는 지승호가 지쳐요. 귀가 녹아버려. 부제가 중요합니다. 부제. 네, 부제. 정봉주의 미래 한국 마스터 플랜. 미래 한국 마스터 플랜. 마스터 플랜. 자, 요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목표는 그 1000만 필독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1000만 필독서. 1000만. 네, 그러면은 5년 뒤, 10년 뒤 우리가 우리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100만 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제 책을 이 사회에 이제 펼치게 되셨는데 그 밖에 어떤 방식으로 또 담론을 만들어 나가실 계획이세요? 당장은 현실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고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삼봉 정도준이 뿌리를 내려고 있었던 경북 봉화로 이사를 갈 거예요, 제가. 네? 이사를 가요, 그쪽으로. 집을 구하고 있어요. 지역구는 어떡하고? 우리 지역구요? 네. 저는 지역구는 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됐는데.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과연 앞으로의 정치를 펴는데 옳으냐? 아니면 경북 봉화에서 우리의 민족 역사, 우리 국민을 배우는 것이 옳으냐? 저는 후자를 택한 거죠. 우리 철학과 우리 역사, 동양 사상의 핵심인 사설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공부를 제가 못해요. 오늘 들은 우리 국민 정봉주 예. 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해외도 그럼 앞에 얘기했던 건 구질구질했던 얘기? 대충 제가 예상을 했어요. 우리 미건스 조직이 전국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북 봉화 쪽에 집을 알아봐라. 이러이러한. 벌써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쪽으로 쫙 모이고 있어갖고 그쪽 부동산이 이게 뭐 떴다 봐요 착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2008년도에 촛불을 주도했던 그 정치 카페가 있어요. 그 쌍코, 소두, 그다음에 화장빨. 참 우리나라 이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거든요. 이러한 정치 카페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막 모르는데 이럴 땐 누가 필요하면 지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지도자가 저 아닙니까? 근데 나왔죠. 예. 네. 출소했다는 뜻이 아니면 뭐 깔때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둘 다. 낙검수는 12월 19일로 끝났어요. 물리적 시간이 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낙검수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나는 다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광의의 개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치를 하되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국민TV나 이런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서포트하고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응원군의 역할을 하겠다. 국민 TV는 서포트 하시겠다. 예, 그 서포트 해야죠. 왜냐하면 좋은 운동이니까 우리 사회에. 그때 감옥 안에서 매맞고 있는 김용민을 바라보는 정봉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사실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저희 평가는 이랬습니다. 4.11 총선 때 김용민이 이렇게 망가지고 씻지 못할 그런 하나의 그 자기의 그 상처를 갖게 됐죠. 네. 레코드 이 히스토리 하나 얻게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원초적인 원죄가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감옥 가서 네. 제 지역구를 뺏길 것 같다라고 하는 즉자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에 너무 매몰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제 지역을 놨었어야 돼요. 김용민이가 현실 정치로 들어가는 순간으로 인해서 낙검수 방송의 사회적 위상과 권위도 떨어졌던 거예요. 너희들 결국 정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원사이드하게 한쪽의 편향적인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와 떨어져서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됐고 낙검수를 듣는 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김용민이 들어간 거예요. 김용민은 왜 들어갔냐? 정봉주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막말 김용민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아픈 그 히스토리를 다시는 뒤집어 엎어서 아프게 만들지 마시고 그 원죄에 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욕을 하려면 저를 욕해 주세요. 그게 김용민한테 지은 죄를 제가 조금이라도 덜을 수 있는 길이에요. 사실 누구나 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고 사실은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진실을 이야기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진실이 1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습니다. 그가 바라본 세상은 과연 그가 꿈꿨던 세상과 많이 좀 달랐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으로부터 걸어나올 수 있는 유쾌함과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진화로. 정봉주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고 힐링입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깔때기 여전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똑같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특히 요즘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데 좌절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노력하고 이 고통을 겪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행복하게 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신저가 된다면, 그 다음에 힐링의 전도사가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존재의 근거가 여러분. 오빠, 뉴스 나오세요. 영하 11도의 맹추위가 닥친 지난 5일, 대한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시민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노동권을 세워달라는 요구, 최소한 자살을 막아달라는 요구를 좀 들어야 된다. 저도 좀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1년 3개월 만에 34대의 희망버스가 다시 출발한다. 희망버스가 도착한 곳은 울산 현대자동차.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최병승, 천희봉 씨가 80여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너무 춥더라 인생도 시리고. 제가 철탑에 오른 지 81일 동안 8곳에서 노동자들의 하늘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성, 한진, 현대중공업, 한국외국어대에서 5분의 노동자와 죽음으로 이별해야 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시민들을 위해 최병승 씨가 철탑 위에서 기록한 일기를 읽는다.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20m 철탑에서 그들은 그렇게 새해를 맞고 있었다. 위에서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언젠가는 희망이라는 불필요한 말이 없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떠오르는 해처럼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꼭 동시에 내려올 수 있도록 밑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늦은 시각 희망버스가 찾은 곳은 부산 영도에 위치한 한진중공업. 사측의 158억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 최강석. 우준이 지훈이는 아직 나이가 어려 아빠의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냉동고에 있는 남편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우준이 아빠, 나는 어떻게 살라고 간단 말입니까? 어제 지훈이는 재롱잔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오지 않아서 지훈이는 재롱잔치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우준이, 지훈이와 아이들에게 저는 아빠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말입니까? 저는 재작년하고 작년에 한진중고 문제를 가지고서 이른바 희망보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늙은 몸이 여기에 뻔질나게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숙이가 죽지 않고 내려왔는데 차광수가 또 죽다니 말이야. 누가 죽였냐 이 말이야. 강서야, 널 냉동실에 눕혀놓고 꾸역꾸역 밥을 먹는 우리는 이 겨울이 참 춥다. 넌 누구보다 따뜻했으니까 목숨을 내놓고 309일 만에 크레인을 내려온 김진숙 지도위원. 그렇게 최강서의 이름을 부르며 외친다. 내 목까지 더 이상 죽지 우리가 말라고. 싸울게. 희망을 자처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서로 힘 모으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희망버스 듣기만 하고 직접 와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희망버스가 고3 때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투쟁하고 있으니까 이게 희망이고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너와 나, 우리가 먼저 희망이 되자. 절망이 깊어도 다시 희망은 온다.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준 그대, 그대가 희망이다. 다시 희망이다.